자, 중2, 중3들 이미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가 좀 됐는데요. 중2 학생들한테는 2차원 평면사에서의 충돌, 오늘 우리 물리역학의 첫 번째 파트로 한 내용을 중2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설명이 안 됐고 중3 학생들한테는 약간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한테 나눠준 교재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의 수능 완성 쪽에서, 참고로 수능 완성이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수능 특강보다 좀 어려워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름 3학년들 중에서 난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2014년 좀 쉬운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2017년 정도 어려운 부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쪽 뒤에 넘겨주세요. 자, 이 형이들 벡터의 합 또는 벡터의 차를 내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겠지만 않을 건데요. 뒤로 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여러분들한테 2학년한테도 소개했습니다만 P, 운동량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눈 주제가 물리 2에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물리 2 벡터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속도라는 개념이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는데 이게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운동량도 벡터량 이거든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충격량이라는 물리량도 배웠는데요. 충격량 임펄스 I는 힘과 그 힘을 준 시간의 곱입니다. 역시 힘도 벡터량이에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힘을 줬는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을 줬는지, 또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즉각 수직으로 힘을 줬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충격량 역시 벡터량이다 하겠다죠. 그렇다면 운동량, 충격량 이걸 왜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겠지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다고요? 운동량은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다시 말하면 MV 빼기 MV0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리 1에서는 1차 직선상에서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공부했던 0.2kg짜리가 50m/s의 속력으로 왔더래요. 50m/s면 시속은 180km. 와, 이건 예. 참고로 사람이 던지지 못해도 기계도 던질 수 있어요. 예. 그 야구 유튜브 보니까 시속 225km를 던지는 음속은 시속 따지면 얼마 될까요? 340m. 시속은 한 1000km가 조금 더 넘습니다. 자, 어쨌든 0.2kg짜리가 50m/s 속력으로 왔는데요. 차마 휘두르지 못하고 빵틀렸답니다. 10m/s 속력으로 튕겨나갔다 해볼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임펄스 I, 배트의 충격량은 얼마니? 배트의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1차원 직선상에서 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배트에 가해지는 힘 있어요? 정보 있어요? 몇 초 동안 충격이 일어난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라고요? 힘 F, 공이 배트에 가해지는 힘과 배트가 공에 가해지는 힘은 어떤 관계로? 작용 반전 관계로 크기는 같다. 뭔만 다르고 방향만 다르고 하겠다고요. 당연히 충돌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겠고 이 두의 곱에 해당하는 공의 충격량과 배트의 충격량은 크기는 같습니다. 뭐만 다르고? 방향만 다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트의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것은 공의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말과 같고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공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와 같다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P0 초운동량이잖아요. 0.2kg짜리에 50m/s가 되겠습니다. 얼마죠? 10kg/s 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튀겨나갈 때
이 10을 그대로 10 놔둬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로 고쳐야 되죠. 마이너스 못 고쳐갖고 실패 사람들 있죠. 그럼 이게 P 나중 운동량인데요. 나중 운동량은 얼마 됩니까? 0.2kg짜리가 마이너스 10m/s니까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사중에서 맞나?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10이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12 뉴턴 세커의 충격량이 되어 있고, 크기는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지우고 크기로서 12 뉴턴 세커 쓰시면 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1차 직선상이었잖아요. 세상의 번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데 얼마냐? 파울. 이렇게 튀겨 올라갔네요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해 볼래 하는 질문이에요. 번트 실패되거든요. 네.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예, 번트 치는데 번트 공이 올라갔다? 이건 예, 감독한테 욕 티바이 쳐먹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번트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끔찍한 일인 거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운동 2차원 평면사에서 우리가 충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3학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지만 2학년들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벡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A 벡터 이런 놈이 있습니다. B 벡터 이런 놈이 있겠네요.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크기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건 AB 벡터의 합은 많이 배웠어요. 대표적인 놈이 뭡니까 하면 힘 F1과 힘 F2를 더하는 과정이었잖아요. 힘을 합성하면서 더하는 건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평행사의 대각선의 크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는데요. 이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에 대해서 이 값도 세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이라고 한다면 그릇 A 벡터의 크기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제곱 플러스 2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는 이런 가지를 보게 됩니다. 코사인 제로가 됩니다. 코사인 제로는 얼마예요? 1이고요. 제로라는 것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의 완제곱 형식으로 나오겠죠. 만약 180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A 마이너스 B의 완제곱 형식으로, 즉 A 벡터와 B 벡터 F1, F2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두 힘을 그냥 단순하게 빼면 된다 했죠. 만약에 90이 되어요. 코사인 90은 얼마죠? 0이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피타고라스 때리는 직각 때리는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건 어떻게 할래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물리 2에서 벡터의 이런 평면상에서 벡터의 합 또는 차이를 배우는데 수학에도 또 써먹어요. 수학에도 기하 벡터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일반기 고등학교 가면 기하 벡터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바로 가셔서 열심히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놈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형식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B 벡터는 뭔데요? 이렇게 B 벡터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B 벡터 쓰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요 둘의 합이 되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인데요. 벡터는 처음과 방향,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벡터도 뭐가 된다고?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벡터에서 처음 벡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끌어주면 크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기는 이란 질문이에요. 지금 A 벡터, B 벡터 이것도 세타 있지 않습니까? 이 크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A 벡터 크기 제곱, B 벡터 크기 제곱 플러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요각이 세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각은 180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요. 코사인 180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와 같아요. 그래서 빼기로 코사인 세타. 요 세타에 대해서 빼기로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공이 날라왔네요. 처음에 얼마로 왔다고? 10으로 왔지요. 요게 P0로 10이라고 쓸게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어려운 게 1차 직선상에서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 왼쪽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삼았는데 2차 평면상에서는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하는지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게 P0로 쓸게요. 좀 편하게 합시다. 뻔했는데 포수로 파워 떴답니다. 다시 말해 아까 2라고 나가는 게 이 위쪽으로 떴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P 나중 벡터입니다. 이게 P 처음 벡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경우 충격량은 합니다. 나중 빼기 처음 벡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끄어주면 얘기가 되겠네요. 점수도 이쁘게 때리지 못해서 루트 씌우면 크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0번째 해갖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쩌든 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 거 2차 평면사에서 충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수업하고 있는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단톡에 여러분들 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제 복습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로서 2차 평면사에서 벡터로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 처음 벡터, 나중 벡터를 각각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충격량이 처음 벡터의 끝자리에서 나중 벡터의 끝자리로 올려달라 하는 요거에 되겠죠. 이해했어요? 참고로 배트가 받는 충격량과 공이 받는 충격량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 충격량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배트는 그 반대 방향의 충격량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공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배트를 친 사람은 뒤로 이렇게 밀리는 충격량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크기만 구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공의 충격량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배트의 충격량은 극과 반대 해주면 돼요. 저 뒤로 좀 넘겨주세요. 추석 분위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벡터 잡는 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셀페이지 3회 다시 한 번 더 볼 때는 이런 물투의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입시과학 이런 데서 보면 벡터 휘두르는 거 예본 문제 푸는데 사용될 겁니다. 특히 여러 학교의 논술 문제에서 이런 2차 평면상에서 충돌 이게 논술 주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술이라는 것은 내신 박사관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과학 공부한다 하는 친구들이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가 단원명이 뭡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인가요? 운동량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놈이었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뭐가 돼? 바꿔들어가는 게 운동량 보존인데요. 충돌 전에 A하고 B가 꼭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M1 V1 속도로 M2 V2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꽝 충돌이 일어날 때 A가 B한테 가해준 힘과 B가 A한테 가해준 힘 어떤 관계로? 자연의 반전 관계로 같습니다. 8톤짜리 트럭하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뻥 부딪혔어요. 아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요. 왜 그리 즐거워합니까? 오늘 자전거 타고 왔어요. 나 대신 감정이입을 한 거군요. 그치? 내가 아싸 센트로 부딪힌다 아싸 하고 있는 와,状態죠. 와. 예, 어쨌든 그때 트럭이 받은 힘과 자전거 받는 힘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바빴다. 같아요. 무슨 관계로? 자전거 받는 그렇다면 힘을 크갖고 난 자전거는 2초 충돌인데 트럭은 1초 충돌했단 말이 돼? 아니면 충돌 시간은 같죠. 그래서 결국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크기는 같아요. 뭐만 반대고? 방향만 반대고. 충격량의 운동량의 변화예요. 결국에 A의 운동량이 감소했다면 B의 운동량은 그만큼 증가했거든. 그래서 감소한 운동량과 증가한 운동량이 크게 서로 같으니까 충돌 전후의 운동의 총합이 보존되거든 하는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놈이 V1 프라임의 속도로 얘가 V2 프라임의 속도로 움직일 때 충돌 전의 운동의 총합이죠.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더하기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렇게 해서 충돌 전후의 운동의 총합이 서로 같아요 하는 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돌할 때 꽝 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 역시 뭐였기 때문에?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충돌이 할 때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일어나지가 않은데요. 선생님 혹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앞에 완전이란 말을 붙여도 되어요. 이런 완전 탄성 충돌 시에 운동량 보존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모두 일어난다고요? 운동 에너지 보존도 일어나요. 빵 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사람이 만든 물체가 이런 완탄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면 불안한 충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체 분자들 간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혹 사람이 만들었을 때 행성이 지나가는, 여기서 목성이 지나가는데 보이저가 요 속력을 얻어내는 그걸 스윙바이 또 플라이바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별도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 운동량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은 운동에너지 보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성의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약간 줄어들어요. 다만 지구 질량보다 목성 질량이 318배 더 큰데 그 탐사선의 질량, 보이저의 질량에 비하면 이건 거의 무시할만 하게 되어야겠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에요. 운동 에너지 보존되지 못합니다. 비탄성 앞에 완전이란 말을 쓸게요. 이건 뭡니까? 얘는 쿵 충돌하면서 두 물체가 붙어 움직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운동의 보존이 안 일어나죠. 손실이 일어납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 비탄 충돌의 경우에는 손실이 맥스 최대가 되는 충돌이에요. 꽝 해서 붙어 움직이는 경우가 운동의 손실이 가장 큰 경우예요. 그래서 완비탄 충돌은 산수 계산이 참 편합니다. 같이 붙어 움직이니까 너무 간단하죠. 근데 완탄 충돌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이 어려워요.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2kg짜리가 3m/s의 속도로 앞에 1kg짜리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맨날 쓰던 놈이죠. 그래서 꽝 충돌했는데 꽝 소리도 안 나는데 완탄 충돌했는데 라고 해보자고요. 그때 x의 속도로 y 속도로 a하고 b가 각각 움직인다고 한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식과 운동에너지 보존식으로 두 가지 식을 연습하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2kg짜리가 3의 속도로 그리고 1kg짜리 정지 상태니까 운동량은 2kg짜리가 x의 속도, 1kg짜리는 y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보존된대요. 완탄 충돌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은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3의 제곱은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질량 1의 y의 제곱.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적으로 풀면 미지수가 두 개고 x, y 그리고 x의 제곱, y 제곱 2원 2차 연립 방식을 풀어내게 되죠. 이미 다 공부가 됐을 거라 봅니다만은 문제는 풀 수 있다와 빨리 푼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원 교과과제에서는 안 나오고 물투 교과과제에서 나오는 반발계수 2를 쓰겠습니다. 반발계수 2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원래 상대 속도는 V2-V1을 쓰는 게 맞아요. V2'-V1'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분자 분모에 있다 보니까 V1-V2, V1'-V2' 이렇게 써도 돼요. 원래는 V2-V1, V2'-V1'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을 뿐이에요. 이 경우 완탄 충돌은 반발계수 2가 1이에요. 그래서요. 반발계수가 1입니다라는 식을 쓰면 좀 더 편하다고요. 마이너스 충돌 전에 300이 0이고 충돌 후에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20보다는 당연히 이 식이 1차 연립을 푸는 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x는 1m/s, y는 4m/s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업 때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두 물체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은 같은 질량이면 속도가 서로 교환됩니다. 질량 m이 정지 상태에서 3m/s로 와서 붙이면 정지하고 3m/s로 날아가게 됩니다. 3m/s, 1m/s로 왔다고 그러면 1m/s가 하고 3m/s가 하면 됩니다. 교환을 하면 됩니다. 뭐하면 질량이 똑같다면요. 그래서 시계방 같은 데 보면 쇠구슬 하나 둘 셋 넷 있고 여기 하나 툭 치면 하나 툭 날아가고 두 개 올려서 툭 치면 두 개 날아가고 그럼 이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두 개 오면 툭 치면 여기 두 개 튀어나가고 한 개 나가는 이런 게 일종의 완탄 충돌이 되는데요. 그 질량이 같을 때 얘기예요. 질량이 같아서 속도가 교환될 때 얘기예요. 그러면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질량이 큰 A가 작은 B를 부딪히면 작은 B는 더 빠른 속도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내가 2kg인데 1kg에서 그런데요. 20kg과 1kg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튀기다 속도는 정말 장난하게 튀어나갑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걸 2 대신에 2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Y 속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탄 충돌을 두 번 연속하게 A, B, C 있었다면 완탄 충돌하면 C 속력은 정말 장난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A가 가벼워, B가 무거워요. 꽝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B는 쪽으로 가긴 해요. A는 되튀겨 나가요. 이해했어?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일종의 완탄 충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되겠다고요.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E는 0보다 크고 B보다 작고 여기는 A, B 함께 움직이니까 그래서 0이 되는데요. 반발계수가 1보다 더 큰 케이스가 있습니다. 폭발형이라고 하네요. 이 폭발형 경우에 운동량 보존이라고 운동 에너지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게 맨날 얼음판 위에서 철수가 왜 여기를 믿는지 그 얘기를 할 때입니다. 이해했어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뭐 보트 엔진에 연료가 다 소모되었고 벽돌을 던져서 배가 반대로 밀리는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화학이 터져서 뻥 분리가 되는 로켓이 일단 함께 올라가다가 일단 로켓에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질 때 폐열이 분리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폭발형 충돌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것들은 경우에 화약이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 또는 용철이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뿐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생성되는 거 무한동 그딴 건 아니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물리원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소개가 다 됐던 내용으로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물2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요. 물리원은 1차원 직선사에서 꽝 충돌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2에서 어떨까요? 2차 평면사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놈이 V의 속력을 가지고 왔어요. B라는 놈은 뭐 까짓거 정지했다 합시다. A의 질량을 스몰 m,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할까? 네. 이게 충돌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B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V2의 속력으로 B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A는 이런 식으로 A가 V1의 속력으로 간다라고 해보자고요. A의 질량은 스몰 m이고 B의 질량은 라지 m 쓸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아놨던 데서 각도를 알파와 베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야 되고? 운동량 보존식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의 보존이 좀 전에는 뭐 1차원 직선사니까 한 줄로 끝났어요. 한 줄로 끝났죠. 한 줄로 끝났다니까요. 반면 이 운동량 보존은요. 물리2에서 할 내용은 X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과 Y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 두 개를 연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식 많이 배워봤을 텐데요. 예, 그 놈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돌 전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충돌 전에 X축 방향 운동량은 얼마예요? 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M 곱하기 V밖에 없네요.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충돌의 X축 방향은 이놈입니다. V1에 대해서 이게 알파거든? 그럼 V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여기 상하함수 많이 배워야 돼요. 그죠? 네. 코사인 알파가 X축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A한테는 M 곱하기 V1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요. 그럼 A만 있으니까 그렇죠? B도 있죠. B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각도가 베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B한테는 라지 M V2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알파 또는 베타를 주든지 또는 라지 M 또는 스몰 질량을 주든지 각도 세타, 알파, 베타 이런 것들 적당히 주면서 미지수 구하라 하는 뭐 V2를 구하라 하는 각도 알파 구하라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겠다고요. 그게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Y축 방향 운동량 어떻습니까? 근데 충돌 전에 Y축 방향 운동량 있어 없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럼 A쪽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A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V1, Y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인 알파가 들어갑니다. A쪽은 M에 V1에 사인 알파가 들어가고요. 그럼 B쪽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B쪽은 라제의 질량에 V2에 사인 베타가 들어갑니다. 관계됐습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삼는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삼을 수 있겠고 이거 제로.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게 운동량 보존 평면사에서 운동 보존입니다. 이게 물리2예요. 물론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물2 올라가는 것은 x 따로 y 따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게 확장할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희한한 공식 넣고 적분 인테그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1차 직선상에서 질량 m자리가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와서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벽에 부딪힌 뒤에 마이너스 V 속도로 튕겨 나올 수가 있다면 이 경우에 완전 탄성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MV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가 튕겨나오면서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로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1차 직선상에서 같은 속력으로 튕겨 나온다면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기체 분자들 간의 탄성 충돌 또는 뭐 여러분들이 기체 분자 운동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벽에 기체 분자가 MV로 튀겼다가 MV로 튀겨 나오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EMV 되는 기억하실까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연대논술 문제도 광자가 아. 예, 운동량 P로 왔다가 P로 부딪혔을 때 그래서 거울에 주는 충격량 이런 것들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1차 직선상이잖아. 그럼 2차 평면상 어떨까요? 요 벽에 대해서 요각도 세타를 가지고 공이 왔어요. V속력이 왔어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고 충격량도 보존되려고 하니까 바닥에 요각도 세타 같은 걸로 같은 속력이 튀어나오는 이와 같은 충돌이에요. 입사 반사. 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비탄 충돌 중에서 완전 비탄 충돌 뭐예요? 빵. 같이 붙어 움직이는 케이스잖아. 그럼 완전 비탄 충돌은 당연히 역학의 소실이나 수 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완전 비탄성 충돌의 그림을 한번 소개해 봅시다. 2km짜리예요. 4m/s 속력으로 X축을 향해서 왔답니다. 3km짜리 할게요. 2m/s 속력으로 플러스 Y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운동량 보존을 어디다가 해석하자고요? X축 따로 Y축 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 수축이니까 이놈이 A, 이놈 B 할 때 A하고 B가 한꺼번에 붙어서 이런 속력을 가지고 가는 케이스라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X축 방향의 운동량은 A 혼자만 있습니다. 2kg짜리가 4m/s이고 A, B 합해 보니까 5kg짜리에 대한 Vx가 있어야 되겠죠? Vx의 크기가 얼마 됩니까? 5분의 8m/s가 있죠. 예, 요 Vx가 5분의 8의 속력을 가지고 가요. m/s이에요. Y축 방향은 어떨까요? Y축 방향은 B,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놈이죠. 네. 얼마짜리죠? 2kg짜리가 3kg짜리가 2m/s의 속력으로 가죠. AB 앞에서 5kg짜리가 VY 속력으로 움직여요. VY 크기가 얼마 됩니까? 5분의 6m/s이 됩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5분의 6m/s이 VY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두 개 합해봤을 때 이 값도 세타는 탄젠트로 따진다면 탄젠트로 따지면 x축이 5분의 8분의 y축이 얼마? 5분의 6이 되는 거죠. 요각이 세타가 되는데요. 탄젠트 세타 값은 얼마 나옵니까? 8분의 6이 나오는 각도를 가지고 가겠소 하면 되겠죠. 네. 이 크기는 정말 친절하죠. 2. 5분의 10이 되어서 2m/s의 속력이 되어요. V는 그래서 2m/s이라고 최종적인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X축 따로 Y축 따로 탄젠트 값도 구해낼 수 있겠고요. 뭐 얼마든지 탄젠트가 사인 값은 얼마니라는 질문을 해도 상관없겠죠. 사인 값은 얼마예요? 10분의 6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X축 따로 Y축 따로 운동량을 쓸 수 있겠고 각각 가지고 있던 처음의 운동들이 들어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5kg짜리가 2m/s가 하니까 분명히 운동의 손실량이 있었겠고 필요하다면 운동의 손실량이 얼마의 열로 나갔는지 계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네. 그러고 나면 공기로 외부로 열 방출이 없이 혼자 이 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비열각도 계산하면 MC 델타 T 하면 또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미 논술 문제에서 한번 풀었잖아. 좋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붙어 우리 완전 비탄수 충돌을 운동의 적 보존될 리가 안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물리 2 평면사에서 충돌 1차 직선상에서 물리 1에서 다뤘다면 2차 평면사에서 다루는데요. 2학년 학생들은 2014년 상대적으로 쉬운 연도권을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3학년 학생들은 나도 2학년처럼 플레이 하신 분은 2014년부터 푸시면 되고 에이 내가 이시요 하고 있지 하는 사람들은 2017년부터 문제가 좀 우리가 수직 상승하게 시작하고요. 그때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17년도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백으로 오겠습니다. 예, 준비하십시오. 자, 시작할게요.